안녕하세요, 템포럼 알라롱입니다. 안녕하세요, 틱탁입니다. 날씨가 더워졌죠? 아직 옷이 두껍네요. 댓글로 어떤 분이 저 옷 맨날 똑같은 거 입는다고 옷 좀 사달라고 하세요. 누구야? 협찬, 의류 협찬 받습니다.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은 우리 못 입죠. 안 들어가 일단. 남자 옷이 없죠. 왜 안 나와요 남자 옷? 샤넬 옷무가 없잖아요. 화장품밖에 없어요. 화장품을 협찬 받습니다. 색조. 오늘 계절 이야기를 한 게 오늘 리뷰할 그랜드 세이코의 헤리티지 컬렉션 SLGH005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랜드 세이코와 세이코가 2월 말 정도에 온라인으로 신제품을 공개하는 컨퍼런스를 했어요. 그때 여러 가지 모델이 소개가 되었고, 이 모델이 저희가 보여드리는 첫 모델이긴 하지만 새로움을 담고 있는 그런 모델이면서 그랜드 세이코가 보여주고자 하는 테마를 굉장히 또 잘 드러내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기대되네요. 일본 시기를 잘 모르지만 이번 기회에 좀 많은 걸 담아가고 싶습니다. 이제 좀 잘할 때 되지 않았나요? 남들보다는 조금 잘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이 없는 그런 모션이고요. 겸손이라고 하죠. 최근에 그랜드 세이코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사계절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자연. 리뷰 모델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일본의 자연. 신모델 중에서는 일본의 사계절을 24절기 로 구분을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대표하는 절기의 하나씩을 꼽아서 모델을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해서 24절기라는 개념이 있고 동양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는 색다른 느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특히 또 일본은 계절감을 굉장히 중시하는 나라 중에 하나여서 일본 여행 가보면 맥주 같은 것도 봄 한정판, 여름 한정판, 벚꽃 한정판, 노래도 가사가 보면은 굉장히 그 계절을 드러낸 요소들이 많거든요. 그랜드 세이코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살펴볼 SLGH005는 계절감과는 약간 별개로 자연을 담아낸 그런 모델을 할 수 있는데 어디의 자연인가요? 일본의 자연이요. 그럼 일본의 자연이겠지 미국의 자연이겠냐? 왠지 거죠. 이 세이코와 연관된 지역의 자연이 아닐까. 세이코의 공장이 있는 이와테 아 그럼 너무 정답 같잖아. 이와테현에 있는 시즈쿠이시라고 하는 지역에 시즈쿠이시 스튜디오라고 해서 기계식 시계를 만드는 공방이 있거든요. 가본 적이 없어서 저는 세이코 하면 긴자밖에 생각이 안 나요. 도쿄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동북 지역에 해당하는 이와테현이라는 굉장히 조용한 현이 있고 온천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좀 가본 지가 오래돼서 조금 가물가물하긴 한데 한 번 더 가야 되겠네. 다시 갈 땐 저도 대신 가는 걸로. 이번에 이제 그랜드 세이코가 테마를 삼은 것이 시즈쿠이시의 자연이라는 거죠. 시즈쿠이시에서도 어떤 자연을 보여주겠는가라고 하면 자작나무 숲이라고 합니다. 자작나무가 하얀가요? 자작나무가 빛을 받으면 굉장히 하얗게 보인다고요. 자작나무 껍질의 질감과 색감을 보여주고자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박싱은 이번에는 없는데 지난번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스킵하기로 했습니다. 40mm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두께는 11.76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느껴지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작게 느껴지지도 않을 만큼 적당한 사이즈의 디자인을 잘 뽑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해 보이는 케이스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마감이 굉장히 다양해요. 깎아낸 부분이 유광으로 있고 그 다음에 브러쉬드, 다시 폴리시드 러그가 길게 있고 옆에는 브러쉬드, 밑에는 다시 폴리시드. 그래서 이 러그 하나만 하더라도 면이 8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이얼의 정면으로 보이는 곳은 브러쉬드 처리가 되어 있고 약간 경사지게 되어 있어서 마치 베젤이 얇은 것처럼 보이지만 가다가 툭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은 신경을 많이 쓴 디자인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요. 지난번에 리뷰했던 SBGP013하고 케이스를 비교를 해봤어요. 전체적인 실루엣은 이제 그랜드 세이코 디자인이 굉장히 전형적인 실루엣을 유지하고 있는데 헤리티지에 속하는 모델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러그의 프로포션이 좀 변형이 있더라고요. 전작들에 비해서는 러그가 굉장히 날렵해진 형태로 바뀌었고 러그에서 약간 살을 붙여서 크라운 가드처럼 활용했던 부분이 거의 사라지고 없습니다. 여러 면을 사용하고 있고 러그 안쪽에 있는 면을 보시면 샤프하게 처리를 한 게 보이거든요. 이제 이 부분도 눈에 띄는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슬릿도 디자인 자체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약간 옆으로도 좀 넓어진 그런 형태로 변형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전엔 조금 두꺼운 러그의 느낌이 좀 있었는데 굉장히 얇게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 보이고요. 브레이슬릿 역시 폭이 좀 넓어진 듯한, 하지만 여전히 입체감은 굉장히 좋은 브레이슬릿을 가지고 있습니다. 측면은 폴리싱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자라트인가요? 유광 가공은 자라츠 방식으로 처리를 해서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되어 있죠. GS라고 양쪽을 누르면 쉽게 오픈을 할 수가 있고요. 미세 조정은 따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방코를 사용을 해서 미세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폴딩 버클을 사용을 하고 있네요. 이 모델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다이얼이죠. 다이얼이 굉장히 자작나무 같아요. 자작나무 타는 소리 하고 있네. 이건 어디서 나는 타는 냄새지? 내 다이얼이 타고 있네? 다이얼 인덱스를 보면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다이얼과 인덱스랑은 살짝 다릅니다. 12시 방향의 인덱스가 왕관 같아요. 자기 주장이 강해졌죠. 이제. 볼드해졌어요. 예전에는 2칸짜리였는데 이번에는 3칸짜리로 바뀌었죠. 그랜드 세이코 디자인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다면체 디자인이 유지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면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8면 되는 거예요. 유광과 무광 가공이 이제 혼용돼서 면 처리를 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더 화려해졌다라는 느낌이 들고, 손이 찔릴 것 같은 분침과 초침은 그대로인데 시침이 모양이 바뀌었잖아요. 루미노바가 칠해져 있나 싶어서 해봤는데 야광이 아니더라고요. 인덱스도 보시면 이제 중앙을 이렇게 관통하는 무광 가공 내지는 이제 홈 같은 부분이 있는데 시침도 그것과 이제 유사하게 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는 그런 디테일이 들어가면서 시계가 달라졌다라고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끝이 이제 잘렸어요. 네, 예전에 이렇게 뾰족했는데 이쑤시개 같이 날카로운 팁이 좋았는데 잘리니까 달라진 느낌이에요. 하얀색 자작나무 숲이 빛을 반사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다이얼의 패턴이 새롭죠. 새롭다기보다는 본 적이 없죠. 이런 질감 부분이 되게 뛰어난 것 같아요. 텍스처로 나무의 껍질을 흘려냈고 은색으로 빛의 반사를 묘사했는데 빛에 따라서 찌처럼 드러나죠. 만약에 다른 색상이 있다면 매력이 달라질 것 같아요. 파란색? 겨울 버전, 검정색. 불탄버전이잖아 그거. 맥디에다르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일본식 크래프트맨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동양적 감성을 담아서 이런 다이얼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제가 시계를 뭐 그렇게 많이 봤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라고요? 겸손인가요? 저는 몸에 겸손이 펴 있어서 확실히 스위스 시계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다이얼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결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 무브먼트는 2020년에 발표한 9S 시리즈의 신형인 9S A5라고 하는 신형 자동 무브먼트입니다. 밸런스가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네요. 이번 9S A5로 들어오면서 프리스프렁으로 바뀌었습니다. 헤어스프링은 브레게 오버코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확도를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네요. 밸런스 브릿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이 칼리버 9S A5는 기존의 9S 85와 달리 단층 구조입니다. 단층 구조. 9S 85는 와인딩 메커니즘이 기어 트레인 위에 올라가 있어서 2층 구조인 건데 이 무브먼트는 단층 구조여서 와인딩 메커니즘이 같은 층에 있어요. 모터가 시원시원하게 보이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것 같고 9S 85와 비교하면은 지름이 31mm로 3mm가량 늘어났고 두께는 0.8mm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좀 더 넓어지고 좀 더 얇아진 그런 무브먼트가 되었고 외관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단층 구조에서 오는 이점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로터를 또 뚫어놓은 덕분에 투 배럴의 시스템이 그대로 눈에 들어오고 시계를 어느 정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기어 트레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상상할 수 있을 만큼 시원시원한 무브먼트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큰 변화점이 있는데 듀얼 임펄스 이스케이프먼트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이스케이프먼트를 사용했다라는 점입니다. 이식 시계는 전 세계 표준에 가까운 형태의 이스케이프먼트를 쓰잖아요. 스위스 레버 이스케이프먼트. 이번에 그랜드 세이코가 몇 안 되는 스위스 레버 이스케이프먼트에서 탈피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기존 스위스 레버 이스케이프먼트는 간접 충격에 의해서 밸런스를 제어하는데 듀얼 임펄스 이스케이프먼트는 간접 충격과 직접 충격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틱탁 틱탁 틱탁으로 잡는 게 아니라 틱탁 틱탁으로는 잡지만 한 번은 직접이고 한 번은 간접. 티디닥 쿵딱. 그럼 소리가 다른가요? 이게 보시죠. 진짜 티디닥 쿵딱인데? 이 무브먼트의 진동수가 36,000 VPH거든요. 빠르게 진동하다 보니까 가끔 이 부품들이 이 속도를 못 따라갈 때가 있대요. 동력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파워 리저브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고, 긴 파워 리저브와 36000 VPH를 동시에 하고 싶은데 시스 레버 방식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여 직접 충격과 간접 충격을 하는 방식의 이스케이프먼트로 아예 설계를 바꿔버린 거. 램스로 굉장히 경량화한 부품을 이용해서 80시간 파워 리저브와 36000 VPH의 하이비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무브먼트는 그랜드 세이코의 규정에 따라서 하루 오차가 정해져 있는데 마이너스 3초에서 플러스 5초 내외로 들어와야 되고, 휴대시에는 마이너스 1초에서 플러스 8초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게 단체적으로 좀 옮겨졌네요. 그랜드 세이코 매니팩처에 갔을 때 들었던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시간이 마이너스인 경향보다 플러스인 경향이 낫다라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일상생활에서 시계가 빨라지는 게 느려지는 것보다는 문제가 없잖아요. 차라리 빨라진 시계를 보고 갔으면 빠르게 도착을 해서 기다릴지언정 늦어서 실례를 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런 개념이 녹아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크류다운 크라운이거든요. 100m 방수죠. 스포츠워치로 사용해도 이상하지 않을 스펙인데 생김새는 굉장히 댄디해요. 그 말씀인가요? 겸손히 몸에 배어있다면서요. 재밌어. 0 포지션에서 와인딩을 하고 있는데 진짜 부드럽습니다. 크라운에 이 모든 엣지 하나하나에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 미끄러워야 되잖아요. 근데 크라운 사이즈가 굉장히 적당하고 잘 마감되어 있기 때문에 미끄럽지가 않아요. 크라운과 손끝에 있는 세포가 교감하고 있는 것 같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크라운을 1단으로 뽑으면 아래로 돌리면서 날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크라운을 2단으로 뽑으면 아래로 돌리면서 시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시계를 착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자마자 감탄사가 터지는 게, 다이얼은 진짜로 자작나무 숲 같고 틱톡님의 털은 숲풀 같아요. 숲풀. 시즈쿠이시의 숲이네. 이 부분은 지금 불탔어. 끌렸나요? 하얀 자작나무 숲만 반짝반짝 빛내고 있습니다. 제가 은판을 조금 부담스러워하거든요. 브레이슬릿도 은색이고 케이스도 은색이고 핸즈도 은색인데 다이얼까지 은색이면 팔찌 같은 느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톤온 톤일 수도 있죠. 근데 이 단순하지 않는 무늬가 들어가면서 정말 독특한 것 같아요. 시계는 뭐 무브먼트도 중요하고 마감도 중요하고 하지만 다이얼을 가장 많이 보잖아요. 그런 거에서는 아주 예쁜 다이얼이 아닐까. 유니크하기까지 하죠. 그렇게 해서 저희는 그랜드 세이코 헤리티지 SLGH00을 살펴봤는데 그냥 완전히 새로운 그랜드 세이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이 발표된 무브먼트가 너무 마음에 들고 디디닥닥 한번 들어보세요. 골든 이어스 레벨 3잖아요. 잘 못 듣잖아요. 그러네요. 저는 레벨 4예요. 뭐라도 하나 잘 될 거 아니에요. 눈도 안 보이고 코드 맨날 막혀있고. 9S-A5는 그랜드 세이코의 기술력이나 보여주고 싶은 것과 실용적인 면을 그냥 다 한꺼번에 다 담아낸 것 같아요. 하이비트이면서 롱 파워 리저브이면서 두 개를 동시에 잡았다라는 거는 무브먼트도 시원시원하게 깔 게 없는 무브먼트잖아요. 디자인면에서도 아름다운 형태를 지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전에 인기가 있었던 스노우플레이크라고 해서 별명이 눈송이였죠. 이런 모델이 이제 인기를 끈 것을 이제 그랜드 세이코 캐치를 하고 특별한 다이얼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크래프트맨십을 즐길 수 있도록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델이 동일 무브먼트를 탑재한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비싸거든요. 얼마 정도 비싸나요? 제가 얼마 정도 비싼 거는 까먹었고 127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그랜드 세이코의 테마를 살린 모델이 계속 나올 거라는 것에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모델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